이종섭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4월에 네. 사건 이제 특검법이 가겠죠. 이제 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저기 전국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네. 특검이 자기 과연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통과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과가 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이 국회에서 종결은 하겠지만 예.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왜곡하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멘트에 대해서도 네. 자 한번 보십시오. 피의자가 협조하겠다 하면 출금 안 해요? 풀어줍니까? 어제 그런 적 있었어요? 4시간 조사하고 풀어줘요? 그럼 출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금하면 나가서 4시간 조사받고 저 협조할게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다 내보내주나요? 처음 봤어요. 법이라는 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룰을 지켜야지 왜 룰이 자꾸 사람을 위해서 룰이 깨집니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시간 조사? 저희가 박정훈 대령이 이틀간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두 번째 조사한 때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저도 녹초가 될 정도였는데 참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4시간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출금을 풀어줄 만큼의 조사가 됐다고요? 그거는 벌써 그게 네. 복선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총선 이후에 펼쳐질 공수처에 몰아닥칠 그 소용돌이 네. 폭풍 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멘트다. 단서다. 예, 예. 거기에서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인은 불러가지고 아침 9시에 불러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빡세게 하고 정작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분을 갖춰가지고 4시간 조사하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거는 그냥 명분을 줘서 내보내는 거다. 그게 이렇게 수사팀의 의지가 아니겠죠. 저는 수사팀의 의지는 강하다고 보는데 수사팀이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외압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자, 공수처라는 것도 행정기관입니다. 네. 수사기관이면서 행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장이 있고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수사팀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다음 공수처장이 누가 오신다는 건 자기들이 파다하게 알 겁니다. 예. 관공서에서는 기관장이 누가 오느냐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기관장의 술버릇은 일주일 내에 수희 아저씨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기관장의 그 파워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새로 오는 기관장, 더군다나 정권의 신임을 한껏 얻어서 오는 기관장은 기침 소리만으로도 저분은 지금 불편하신가 봐. 알겠습니다. 밑에가 다 알아서 기계돼 있어요. 벌써 그 코드를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멘트가 자, 나오는 그러면 것들이. 지금 다들 선거 와중이고 선거 운동하느라고 다들 바쁜데 이 사건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고 권력자가 포함된 이 사건, 사실상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대통령실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렇죠. 이 야권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영부인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잖아요. 위대했던 야당 지도자들, 인권 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였던 네. 지도자들을 그리워하는데 그분들이 그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거, 네. 그것들을 되뇌어 봐야 된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운동 지도자들이 했던 결단. 그렇죠. 이게 두려움을 갖거나 실정법에 얽매이거나 하면 이런 역사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그건 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장인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지도자는 뭐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네. 위기를 돌파하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인 네. 거지.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야권의 정치인들이 박정훈 대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그리고 민주당에선 논평도 날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범죄자인 그 이종섭 장관을 풀어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거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네. 야당은
법을 해석하고 법적 평가를 내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자, 제가 걱정을 이 부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제가 네. 공수처의 미래에 닥칠 그 위험을. 불행, 폭풍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네.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고민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법전에서 찾을 것인지 법전엔 답이 없어요. 네. 예. 이건 정치적 결단과 지도력이 필요한 거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서 피의자들 도망시키게 하고 네. 저기 수사기관의 수장을 바꿔서 그 외압 행사에서 수사를 막으라고 법에는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 오늘 출국하게 되고 이 사람 나가서 뭐 이러저러한 뭐 외교 일정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도 어렵고 나가면 사실 어렵잖아요. 특검이 부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겠냐고요. 법에 따라 되겠죠? 투표를 응징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결단과 지도자의 정치력과 이런 게 필요한 시대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건 앉아서 선거 캠페인할 때가 아니, 아니다. 저쪽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피해자는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기소해버리고 또 그 수사를 하는 쪽에는 외압을 행사하려고 이미 그 병력을 쫙 포진시켰잖아요. 네. 이제 진군만 남았어요. 병력은 다 갖춰졌다고요. 네. 쳐들어가서 적들의 목을 따면 되는 거야. 저들이 생각할 때 이미 판은 다 갖춰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얘 잘 되겠지요. 법대로 돼야지요. 뭐 선거 잘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 너무 나이브하다. 이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야당에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게 이미 MBC 보도에 나왔어요. 확인이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범인 네. 자기 수하였던 종범을 지금 범인 도피한다고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내보내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도 예. 야당은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요. 이것이 행동도 실천도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도 앞으로 실천도 없어요. 이것이 뭐 하는 야당인지. 공수처에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 아니냐.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제가 좀 말하자면은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감기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제 끝났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3분 16초 통화한 게 이미 나왔는데 네. 또 뭘 밝히냐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과 수사와 재판에 한정된 안도였던 건데 이 싸움은 지금 법에 근거한 재판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투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 그 자기의 가용 병력을 총 투입해 가지고 승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그냥 너무 순진하게 이제 증거는 다 드러났으니 재판도 잘 되겠지. 박정훈 대령 풀려나겠지. 정의는 바로 서겠지. 글쎄요. 너무 순진한 기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밀려와서 상당히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최근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이 상황을 쭉 보시고 공수처가 위험하다 지금 박정훈 2가 나올 것이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이 수사팀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지만 공수처의 수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올 텐데 그분이 와서 이제 인사청문 과정을 밟고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게 보인다 눈에 변호인으로서. 그런데 야당 지금 뭐 하고 있냐? 선거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사실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합하고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여서 지금 답답한 말씀을 그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박대령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으로요? 예. 어제 통화했죠. 뭘 하십니까? 맥주 한잔 하고 싶답니다. 네, 이제야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착잡. 한편으로는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진짜 힘든 일은 앞으로가 아닐까. 그럼 또 걱정이 밀려와요. 네. 네. 아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앞으로가 걱정이고, 나올 거는 다 나왔다. 수사는 끝났다. 99% 다 나왔다. 지금 통화 기록까지 확인이 됐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표에 저 보라색 언더라인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펼쳐질 역공이 사실은 김정인 변호사님도 두려우신 거죠. 뭐 저야 처음부터 두려웠던 사람이니까 뭐 소심한 일반 시민이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매우 두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 역경을 헤쳐가려면 사실은 이것은 뭐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과연 법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 거냐? 그러면 이 법 집행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에 있고 정치의 핵심인 야권, 특히 야권의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요구를 미리 읽어서 먼저 움직여야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박정훈 대령이 변호인이 시켜서 그러면은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건가? 늦었어요. 이것도 이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